안녕하십니까. 그림책으로 읽는 영성 노트르담입니다. 마리아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할 그림책은 기억의 풍선, The Remember Balloons, 제시 올리베로스 글, 다나 울프카테 그림, 나린글 편집부 옮김, 나린글 출판사에서 출간이 됐군요. 네, 마리아 쌤 오늘의 책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네, 2018년도에 첫 출간된 그림책입니다.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가 잃어버린 추억들이 가족의 가슴과 기억 속에 영원히 남겨지는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은 글 작가, 그림 작가가 협업을 했군요. 네. 두 작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을 쓴 제시 올리베로스는 미국 태생이고 대학을 졸업한 뒤에 간호사로 활동했었습니다. 기억의 풍선은 그림책 작가로서의 데뷔작입니다. 그림을 그린 다나 울프카테는 프리랜서 애니메이터이면서 만화가이고 아동 도서 기획자입니다. 작품으로 One Snowy Morning, Rabbit and Possum 등이 있습니다. 책 속의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그림과 함께 전체 스토리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소년이 화자가 되어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나는 내 동생보다 더 많은 풍선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내 지난 생일 파티의 추억을 담은 풍선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그 풍선을 가만 들여다보면 달콤한 케이크의 맛과 조랑말탄 느낌을 다시 느낄 수 있답니다. 엄마와 아빠의 풍선은 내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물론 엄마 아빠보다 오랜 시간을 살아오신 할아버지는 그보다 더 많은 풍선을 갖고 계시죠. 할아버지의 풍선 안에는 어린 시절 그네를 탔던 기억, 할머니와 사랑을 키울 때, 아기를 낳던 때, 그리고 손자인 나를 처음 품에 안던 때의 기억들이 들어있습니다. 저 노란 풍선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내가 물어보면 할아버지는 말씀하시죠.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산딸기를 따러 갔다가 옷과 얼굴에 자주색 물이 들었단다. 그걸 본 젖소가 깜짝 놀라서 며칠간 우유가 나오지 않았었지. 그럼 저 파란색 풍선은요? 아끼던 강아지를 잃어버렸는데 글쎄 그 녀석이 나비를 쫓아다니고 있었지 뭐냐. 그럼 저건요? 나는 할아버지 머리 위에 보라색 풍선을 가리켰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짓더니 추억에 잠기셨어요. 그건 말이다. 작은 교회에서 네 할머니랑 결혼하던 날의 기억이에요. 그날 밤 우리는 별빛 아래 춤을 추었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풍선 중에서 은색 풍선에 대해서는 여쭤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나도 똑같은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날 할아버지는 나랑 해가 저물 때까지 강둑에 앉아서 낚시를 했어요. 우리는 물고기를 많이 잡았죠. 할아버지도 나도 그 은색 풍선을 참 좋아한답니다. 그런데 요즘 할아버지 풍선에 문제가 생겼어요. 가끔 풍선이 나무에 걸리면 할아버지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셔요. 방금 끝낸 얘기인데 말이죠. 어떤 때는 풍선이 할아버지 손을 떠나 날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풍선을 날아가는 걸 눈치채지도 못하세요. 나는 풍선을 잡으려고 달려가지만 손에 잡히려는 순간 풍선은 매번 내 손끝을 빠져나갑니다. 엄마 아빠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할아버지한테 문제가 생겼나 봐요. 더 이상 풍선을 꼭 붙들고 계시질 않아요. 엄마는 가만히 나를 바라보더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가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할아버지의 풍선은 점점 더 빠르게 날아갔습니다. 나는 풍선이 점점 멀어져서 점으로 작아지는 모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침내 은색 풍선마저도 놓쳐버리셨어요. 그게 저 멀리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다가 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저 풍선이 날아가게 놔뒀어요? 그건 할아버지랑 내 풍선이잖아요.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죠. 할아버지는 내 등을 토닥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우니 꼬마야?
울지 말거라. 어느 날 할아버지한테 가보니 할아버지 풍선이 글쎄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때 아빠와 엄마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위를 보렴. 내 머리 위에 못 보던 새 풍선들이 둥실 떠 있었어요. 산딸기와 접소가 있는 노란 풍선, 할아버지가 강아지랑 함께 있는 파란 풍선, 그리고 결혼식 장면이 들어있는 보라색 풍선까지. 엄마가 얘기하셨죠. 할아버지가 나눠주신 추억을 이제 네가 갖고 있구나. 나는 할아버지의 무릎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의 새 풍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림 얘기를 해보죠. 무엇보다도 이 색색의 풍선으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의 모든 기억들을 표현하고 있는 게 네. 특별해 보입니다. 네, 우리 인생에는 참으로 다채로운 경험이 있죠. 그 경험들은 우리 머릿속 기억으로 그리고 가슴속의 추억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빨강, 노랑, 파랑, 보라, 회색, 흰색 이런 그 알록달록한 풍선으로 형상화했습니다. 어떤 건 달콤하고 또 어떤 기억은 슬프고 어떤 순간은 신비롭고 어떤 시절은 빛났죠. 그리고 그처럼 풍선으로 형상화된 기억이 사람의 손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서 사라지는 장면은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이야기의 소재인 치매를 표현한 것입니다. 세월 속에서 늙고 희미해진 기억들이 증발되고 휘발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작가가 그림으로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책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를 아주 감동적으로 다룬 이야기였는데요. 네, 우리 인간의 수명이 점점 높아지고 고령 사회가 이제 아주 급속히 가속화되면서 안타깝게도 이 치매는 우리 세대에 피할 수 없는 그런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사회 전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아주 중대 과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 좀 먼저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다시피 치매는 여러 원인에 의한 뇌 손상 때문에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 기능 장애가 생겨서 정상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상태죠. 전반적으로 지능, 학습, 언어 등의 인지 기능, 그리고 고등 정신 기능이 떨어지는 복합적인 그런 현상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치매하고 알츠하이머를 좀 혼동을 하는데 알츠하이머가 치매의 한 종류라고 합니다. 기억력 저하에서 시작해서 약 8년에서 10년간에 걸쳐 정말 느리고 꾸준히 진행하는 그런 병인데요. 안타깝게도 인류 중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한 면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은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늦출 뿐이지 완치시키지 못하고 있죠. 인간의 기대 수명이 계속 높아지고 고령 사회가 심화됨에 따라서 이제는 그 누구도 치매의 위험성에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회구조적,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치매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것은 각 가정인데요. 현재도 커다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죠. 게다가 노년층만 걸린다고 생각하던 이 질병을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의 사람들도 걸리게 되면서 이런 조발성 치매에 관한 그런 사회적 공포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치매를 다룬 그런 영화나 소설 드라마가 참 많죠. 네, 저는 그중에서 미국 영화인 스틸 앨리스가 떠올랐는데요. 네. 한 남자의 아내이자 세 아이의 엄마이던 대학 교수가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겪게 되는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네.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리처드 글래저 감독이 연출했죠. 줄리언 무어가 주연을 했고요. 이 앨리스는 50대 초반에 한창 나이에 있는 그런 이 미국 명문대학의 언어학 교수죠. 네. 아주 재원이고 지성이죠. 어느 날 느닷없이 이제 그 치매가 발병하게 되고, 그래서 강의 도중에 이제 늘 뭐 사용하던 그런 단어를 잃어버린다든지, 그래서 뭐 한 학기 강의 평가 엉망으로 받고, 또 뭐 조깅에 나섰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을 네. 잃는다든지,
심지어 이 집안에서 화장실을 못 찾아서 헤매다가 뭐 옷에다 실례를 하고 이런 일들. 그러니까 앨리스가 이제 이렇게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는 가족들은 참 당혹스럽죠. 그렇죠. 경악스럽고. 네. 근데 무엇보다도 이 본인이 느끼는 그런 그 좌절감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제 이 하버드대 신경학 박사인 리사 제노바가 자신의 그 할머니가 알츠하이머 병에 네. 걸려서 이렇게 이제 삶이 허물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소설로 써서 발표했던 것을 각색해서 이제 네. 동명소설이죠. 그런데 이 영화를 감독했던 리처드 글래저는 루게릭병이 왔어요. 예. 그래서 지난 2014년도에 이 영화 이제 개봉하고 나서 1년 뒤에 세상을 떠났는데 네. 그가 투병 과정에서 이제 이 앨리스의 그 모습이 자신의 그 투병 과정과 너무 닮아서 놀랐다. 네. 이런 이제 이야기도 있었고요. 아무튼 이 영화 속 그 주인공 앨리스가 겪는 알츠하이머나 또 감독이 실제로 겪었던 이 루게릭병의 투병 과정 이것을 이제 이렇게 대비하면서 관객들은 인간 의지의 굳건함 이것을 목격하면서 감동을 받았던 작품이죠. 이 영화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치매 또는 알츠하이머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삶에서 구축해온 모든 것, 또 우리가 통과해온 모든 시간, 경험과 지식,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한 기억들 이것을 이제 잃어버린다는 것 때문일 거예요. 누구나 피하고 싶어 하지만 때로는 불가항력으로 다가오는 이 병에 대한 원초적 두려움이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오늘의 그림책은 이처럼 결코 담백할 수 없는 상황을 아주 담백하게 그려내고 있다는 게 참 특별하게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쌓아둔 그런 모든 소산을 기억 속에서 신압으로 잃어버린다는 것은 정말 차마 생각도 하기 싫은 일이죠. 그리고 어쩌면 인간으로서 가장 피하고 싶은 그런 일일 겁니다. 내 기억이나 추억, 경험이 신압으로 사라지고 희미해지고 끈떨어진 풍선처럼 나에게서 떠나갈 때 얼마나 두렵고 막막하겠습니까? 닥친다 해도 결코 익숙해질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이 그림책은 그 과정을 조용히 관조적인 시선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도 그렇지만 우리 삶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인데요. 총명하고 명석하던 그들이, 사리 판단이 정확하던 그들이, 또 나에게 사랑을 주고 격려를 주던 그들의 언어가 흐려진 물처럼 희미해지고 앞뒤 맥락을 잃고 엉뚱한 말로 뱉어질 때 그것을 목격하는 우리는 어마어마한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가정에서 이런 일을 겪고 있고 또 앞으로 겪게 되겠죠. 이야기 속에서 이 모든 과정을 담담히 그리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환자가 지금 놓인 상태에 그것에 대해서 좌절만 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그의 삶에서 일어났던 모든 아름다운 일들, 지나간 추억을 고스란히 긍정해주고 또 그가 잃어버리고 놓친 기억일지라도 다른 가족의 추억 속에 머무는 한 결코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 줍니다. 우리도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결국 우리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어떤 시련이 닥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그것이 내 자신의 일이거나 사랑하는 내 가족의 일일 때 어떻게 하면 고통을 최소화하거나 또 고통의 방향을 바꿔 대처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을 묻는 것 같군요. 네, 네. 그렇죠. 온 가족이 언제까지나 우왕좌왕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장 해결 가능한 방법을 얼른 지혜를 모아야겠죠. 무엇보다 병에 걸린 당사자의 죄책감이나 또 좌절감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나치의 유대인 강제 수용소에 감금된 몸으로 최악의 상황에서도 인간이 어떻게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관찰하고 또 책을 쓴 빅터 프랭클 박사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성과 역동성이 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생존에 필요한 안정적인 상태를 능동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항상성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떠올리는 것이 역동성이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항상성보다는 역동성이다. 정해진 환경 안에서 안정과 평온을 찾는 수동적인 태도보다는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적극성과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내면의 긴장, 그런 정신의 역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죠. 말처럼 쉬울 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치매를 겪고 계시거나 또 그런 가족을 두신 분들은 한 번쯤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치매라는 가슴 아픈 소재를 다루지만 또 한편으로는 뭉클한 이야기, 영성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네, 앞에서 우리가 그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인생에서 한 사람이 축적한 많은 것을 치매라고 하는 그 질병 때문에 신압으로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도저한 아픔이고 비극이죠. 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 치매를 소재로 한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그만큼 이것이 우리에게 그 감정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그 생각을 네.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대체로 이렇게 감성적으로 접근하고 그렇게 흘러가는 게 십상이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놀랍도록 담담하게 우리의 감성보다는 이성에 어필하는 그런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저로서는 특별하게 다가왔고요. 네, 마치 손가락 사이로 모래알 빠져나가듯이 신압으로 사라지는 그러한 할아버지의 옛 추억을 끈 떨어져서 허공으로 날아가는 풍선으로 형상화한 것이 상당히 인상적으로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손자가 이 할아버지 곁을 지키면서 기억의 풍선이 날아가도 함께했던 추억을 자신이 간직하면서 할아버지와의 소중한 교감을 이어간다는 것이 참 감동적인데요. 네, 이 실상 인류 문명의 발달사라고 하는 것이 선대의 경험과 산지식을 대물림하면서 새롭게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온 과정입니다. 네, 이 더불어서 후대가 선대의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 이게 굉장히 특별하고 귀한데요. 네, 우리 기독교 신앙 속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관념 역시 저는 이와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후대의 기억 속에서 선대는 영생한다라고 하는 그 관념, 그거를 저는 생각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가운데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이 각지파별로 족보를 만드는 것이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민수기죠. 백성들의 숫자를 각 지파별로 이제 헤아려서 정리했다. 네. 이게 이제 민수기입니다. 이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많은 외침 속에서 민족 멸절의 위기를 겪고 났을 때마다 그 남은 자손들이 모여서 족보를 정리하는 이야기가 이제 구약 성경 속에 계속 들어가 있거든요. 네. 역대기가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이러한 것이 저는 그 처절한 대를 이어가는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맥락, 이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신약성경 마테오복음서의 첫머리 역시도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하죠. 네. 그것이 이제 예언의 성취임을 분명히 하고 들어가는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 자신들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출현하실 것이라는 원대한 그 소망 속에서 그 핏줄을 이어간 결과가 들어있다고 보고요. 네. 더불어서 이 선대의 신앙과 야훼 하느님을 경외하는 지식과 또 자신들이 경험했던 모든 것을 이어온 것이고 바로 이것이 영생의 관념이 아니었을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이제 이 오늘의 그림책 이야기 이것을 영성적으로 연결할 키워드로 저는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풀어보고자 하는데요. 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수많은 접근법이나 또 통로가 있는데요.
저는 이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성경은 기억에 관한 책이라는 것이죠. 이 구약 성경은 야훼 하나님께서 그가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에 행했던 일을 기록하고 기억하도록 하는 책이라고 봅니다. 이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있죠. 네. 예컨대 이제 신명기 4장 9절, 또 뭐 신명기 24장 18절, 또 신명기 24장 22절 등등 이렇게 보면 기억에 대한 것, 너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 잊지 마라, 기억해라. 계속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네. 또 이 판관기 3장 7절부터 31절 사이에서도 과거를 잊지 말고 현재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느헤미야서 4장 14절에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런 항상 그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했던 그 과거를 기억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과거를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인 거고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묶어주는 원동력인 것이죠. 그것은 오늘을 사는 후손들 각자가 마음과 정신을 힘써서 지켜나가는 출발점으로서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기억하는 것이고요. 신앙의 초심을 기억하라는 그런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의 기억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순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며 다시 오실 그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네.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 고백 속에 들어있는 모든 문구 그대로인 것이고요. 사도 바오로께서 에베소서 2장 전체에서 정리해 가르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음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모두 육신의 건강, 마음의 건강, 또 주님과 막힘없는 소통 가운데서 영적인 건강까지 바로 세워서요. 주님께서 오라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그날까지 기억의 풍선, 이 끈을 놓치지 말고 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강복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기억의 풍선이라는 그림책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행복한 순간도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 모든 것들은 머릿속 기억으로 저장되고 또 가족이 함께한 시간들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우리 가슴에 남게 되죠. 질병으로 인해서 정신이 흐려지고 육신이 약해지고 또 일상이 무너지더라도 사랑하는 가족이 곁을 지키고 사랑으로 돌봐준다면, 그리고 그 추억을 이어간다면 병을 앓는 이가 놓쳐버린 기억의 풍선들은 소실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저장될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롭고도 특별한 그림책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남 라우렌시오 손희정 마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